안녕하세요. 네, 저는 넥슨 게임즈 매그넘 스튜디오 서버팀에서 퍼스트 디센던트를 개발하고 있는 장성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 지금 퍼스트 디센던트 라이브 서비스 중에 저희가 무점검 패치 시스템을 사용해서 점검 없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패치를 하면서 라이브 서비스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실제로 어느 단계를 거쳐서 라이브 서비스에 운용되고 있는지 이거를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무점검 패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게임의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종속적인 형태를 많이 띠게 돼서 사실은 저희가 구현한 요 방식 자체가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게임 자체가 온라인 멀티플레이잉하는 게임이고 언리얼 5 엔진 기준으로 그 만들었습니다. 혹시 저 퍼스트 디센던트 한 번이라도 플레이해 보신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하셨는데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신 분들이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 제가 그 발표드린 내용 자체를 어떻게 잡을 때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스토리텔링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게임이든 사실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는 스토리텔링들이 나올 것 같아서 다소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실제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각 기능들이 설계가 돼서 실제로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설명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발표 내용보다는 사실 나중에 공개될 발표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들어가서 일단 개요부터 설명드리면 뭐 개발 목적, 목표 이런 거는 사실 서비스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유저가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당연히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현 내역을 서버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전반적으로 이 구현 내역에 대해서 이해하시기에 편할 것 같아서 서버 구조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약어, 용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용어 정리 먼저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용어 정리 드린 거를 약어로 설명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편의에 따라서 원어로 설명드릴 수도 있고 한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그 무점검 이런 용어보다 그 무중단이라는 용어를 먼저 썼어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라이브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점검으로 이렇게 오피셜하게 용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다가 무중단이라고 설명드려도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세부 패치 태스크랑 상황별 대응 방식 설명드리면서 다이아그램으로 좀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사항과 보안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D 지금 퍼스트 디스턴트 점검 통계인데 이게 원래 자료 자체는 타 게임하고 비교하는 그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 게임에 비해서 점검 시간이 굉장히 적게 드는 그런 도표로 그려져 있었는데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점검 통계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지금 제가 올해 4월까지 자료를 지금 그래프로 그렸는데 초창기 때는 당연히 좀 서비스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점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누적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다달이 한 12시간 내외로 그렇게 누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점검 시간이 그리고 이제 실제 평균 시간을 보면 이렇게 0에 근접하는 시간들 이 부분들이 다 그 무중단 무점검 패치가 사용돼서 패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렇게 적게 걸린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과 의의는 사실 뭐 당연한 말씀이라 뭐 어느 게임이나 다 똑같을
틀 건데 일단은 그래도 부버전에 접속해서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뭐 무조건 패치가 돼서 신 버전으로 그 패치가 되더라도 기존에 접속 중인 유저는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패치가 된 것도 모르게요. 그렇게 했다가 로그아웃을 하고 새로 로그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게임 내에서 세션 이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무점검으로 패치된 새로운 프로세스로 그 유저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 특성을 보면 저희는 글로벌 통합 서버군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국가별로 서비스를 하는 퍼블리셔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통합 서버군이기 때문에 이 점검이 들어가면 사실 그 전체 서비스, 전 세계 서비스가 다 중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좀 손실이 많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 스피드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리전별로 게임 서버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지금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유저 수요에 따라서 애저 VM 인스턴스가 스케일 인앤아웃이 돼요. 그래서 스케일 인앤아웃 되는 그 구조에서도 원활하게 무점검 패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고려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패치를 진행하는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하면은 사실은 이 난이도 있는 작업 해야 되는 분들 항상 상주해야 되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 버튼 클릭 정도, 웹폼 입력 정도로 제출하면 이제 패치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실행 방식을 지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치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 패치 단위를 복수로 아니면 단수로 이렇게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이제 짜도록 구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런덱에서 지금 패치가 다 운영이 되는데요. 그 런덱에 각 잡별로 웹폼이 다 있고요. 그래서 웹폼의 이제 입력값을 이제 제출을 하면은 각 VM 인스턴스 상에서 돌고 있는 그 스크립트를 대부분 실행을 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가 그 잡의 목적에 맞게 지금 돌고 있는 서버에 REST API 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 레벨에서 서비스 중단을 시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고 결국은 기반은 스크립트 베이스로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치 각 시나리오별로 지금 단위로 잡을 수 있는 게 런덱 개별 잡으로 다 분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잡을 필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핵심인데 이 컨셉이 단일 VM 인스턴스에 여러 가지 버전의 프로세스가 돌 수 있는 그 설계 방식이 이 방식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패치가 필요한 시점에 해당 바이너리를 그 애저 블랍에다가 올리고 그래서 각 VM 인스턴스들이 트리거를 받으면 그 바이너리를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수 프로세스로 컨플릭트 없이 돌 수 있도록 그게 핵심 구현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구현 내용 설명을 드리면 이 서버 구조가 좀 나름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패치랑 직결적으로 연관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가운데 컨트롤 서버가 있는데 얘가 지금 레디스를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 서버가 사실은 어떤 게임 서버에 그 유저 세션을 할당을 해야 되는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그 왼쪽에 있는 로그인 서버는 뭐 로그인 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컨트롤 서버가 이제 할당해주는 게임 서버로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붙게 되고요. 그리고 언리얼 데디케이티드 서버 바이너리들은 맨 우측 하단에 있는 미들웨어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바이너리들을 다 들고 있고요. 데디케이티드 서버 바이너리를. 그래서 해당 클라이언트를 이제 그 버전에 맞는 미들웨어를 버전에 맞는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미들웨어에 할당해주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 할당의 핵심은 저 데디풀이라고 게임 서버랑 미들웨어 사이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어떤 미들웨어를 게임 서버한테 할당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맨 위에 센트럴 리전은 사실 싱글 리전이고요. 글로벌 리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각 리전별로 N개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게임 서버, 데디풀 그리고 미들웨어 이렇게 요 군으로 지금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문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단 저희는 그 버전이라는 용어 안 쓰고 리비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잘 알고 계시듯이 퍼버스 리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환 가능한 그 그룹으로 다 격리를 시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호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 사람이 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치를 할 때 동일한 그룹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그룹을 늘려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운영이나 아니면 패치를 해야 되는 이슈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는데 그룹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이 그룹이 호환 가능한 그 게임 서버들을 묶음하고요. 이 게임 서버하고 호환 가능한 데디케이티드 서버들의 버전의 묶음. 요 두 가지 묶음을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설정을 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프리디파인된 이 서버 그룹에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 리비전을 매핑을 시키면 이제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고 제가 알기로 이건 게임 특성마다 다른데 뭐 순차 패치 방식으로 뭐 쿠버네티스 그 파드 기준으로 이렇게 스케일 인앤아웃해서 이렇게 갈아치는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아니면 저희랑 동일하게 뭐 그룹별로 격리시킨 게임 특성에 맞도록 그 설계 방침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수 리비전의 게임 서버가 단일 레저 VM에서 동시에 돌 수 있도록 그리고 복수 리비전의 데디케이트 서버 바이너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들웨어가 보유 중인 바이너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정의한 리비전 레인지 안에 드는 호환 가능한 그 버전들은 다 복수 리비전으로 싱글 VM 인스턴스에서 다 실행 가능한 형태로 그렇게 지금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호환 가능한 그룹을 만들어서 리비전 범위를 각각 셋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범위 안에 게임 서버 간에만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서버 이동이나 파티 초대나 매치메이킹 등 같은 그룹 안에서만 이제 게임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지정된 리비전 범위 안에 드는 데디를 보유한 미들웨어만 게임 서버에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서버 그룹을 설정하는 게 사실 제일 핵심인데 이게 그 무중단 패치하기 실제로 패치를 수행하기 전에 항상 그 사전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디폴트로 그 리비전이 다 무한대로 설정이 되죠. 맥스 리비전 자체는 지금 여기 레디스에 들어가 있는 데디 리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예시로 이렇게 드린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서비스가 이제 점검 들어가서 서비스가 시작되면은 그룹 1에 지금 이런 조건으로 일단 셋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이제 배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컨트롤 서버들이 이 레디스를 이제 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룹 2로. 그러면 이제 GS 리비전이 원래는 플러스 인피니트였는데 이거를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0 리비전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그룹 2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데디 리비전은 호환되는 데디 리비전 레인지를 저렇게 준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 클라이언트랑 데디케이트 서버를 매핑시킬 수 있는 그룹이 이 데이터 기준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먼저 이제 설정이 되고 나서 이제 패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건 계속 와치하고 있다 결국은 바뀌면 릴로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보고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그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서버 그룹에다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리비전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리비전 범위를 특정 서버 그룹에 지정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프로세스는 그 서버 군 안에서만, 그 그룹 안에 있는 서버 그룹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디스의 소티드 셋 형태로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거 런덱에 웹폼 입력값만 넣으면 사실은 스크립트가 레디스한테 이렇게 그냥 셋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읽으면 이제 설명드린 대로 지금은 클라이언트가 그룹 1에만 매핑이 돼 있다가 지금 새로운 그룹 2가 생기면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 리비전이 2000 이상인 친구들은 그룹 2로 할당되도록 지금 밑에 해시에 밸류로 들어간 거는 유니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만들었고요. 결국은 이제 새로 패치된 2000 리비전의 클라이언트는 그룹 2의 서버군으로 매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게임 서버 패치를 동일한 그 VM에서 패치를 하는데 이걸 눌렀을 때 그 앱 세팅스를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그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다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수 프로세스로 구동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컨트롤 서버에 이제 인증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비전 값들이나 아니면 뭐 버전 값들 이런 값들을 컨트롤 서버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이 값 기준으로 이제 그룹을 할당할 수 있도록 이 게임 서버가 가지고 있는 리비전을 어느 그룹에다 할당해야 될지는 컨트롤 서버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패치 같은 경우에는 런덱에 그냥 원 버튼 클릭하면 알아서 패치가 됩니다. 그래서 원 버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고 멀티 프로세스로 돌 수 있도록. 그럼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패치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룹 새로 설정된 그룹 위의 게임 서버가 실제로 런타임에 동작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는 유저가 수동적으로, 오퍼레이터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다 됩니다. 미들웨어가 처음에 딱 떴을 때 일단은 블랍에 업로드되어 있는 데디케이티드 서버 바이너리를 전부 다 받고요. 전부 다 받은 다음에 이제 게임 서버가 데디풀한테 그 미들웨어 할당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 게임 서버에 속한 서버 그룹에 호환되는 데디케이트 서버를 보유 중인 미들웨어에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 서버가 데디풀한테 리비전 2000인 데디를 보유 중인 미들웨어 할당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 상태인 미들웨어에 보유 중인 미들웨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그널을 받으면 이제 블랍에서 이 2000인 데디를 바이너리를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데디풀한테 이제 레디 상태로 보내주면 그러면 이제서야 그 뒤에는 그 요청한 그 GS의 리비전에 맞는 호환 가능한 데디를 보유 중인 미들웨어가 어사인이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뜰 때 이제 다 싱크가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 자동으로 스케일 인앤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마다 블랍에 있는 그 바이너리들하고 계속 동기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사인먼트가 된 이후에는 그 뒤에 유동적으로 중간에 그 호환되는 데디 리비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일부러 바꿀 수가 있는데 바꿨을 때 지금 미들웨어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미 플레이 중에 데디케이트 서버 프로세스는 그냥 두고요. 그냥 둔 상태로 백그라운드로 새로운 데디 바이너리를 받은 다음에 그 뒤로 요청을 받으면 이제 새로운 그 호환 가능한 데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그려놓으면 이제 어사인 페일이 계속 나죠. 호환이 안 되니까. 되다가 이제 다운로드가 백그라운드로 다 완료가 되면 미들웨어에서 데디풀한테 지금 준비됐다 이렇게 노티를 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데디풀이 해당 미들웨어를 게임 서버한테 할당이 되면 그 뒤로는 이제 정상적인 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디케이티드 서버만 단독으로 패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데이터 셋업이 잘못됐다든가 뭔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은 그냥 모든 미들웨어한테 이 버전의 이 리비전의 데디케이티드 서버 바이너리를 다운로드를 받아라. 그렇게 그냥 강제로 지정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초창기에 서비스할 때 좀 휴먼 에러가 많아서 사실 호환되는 바이너리가 없는데도 그냥 어사인 요청을 계속 하다가 어사인이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무한루프 돌고요. 그래서 맵 진입 못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임시 방편적으로 사실 만들었고 이게 정상적인 시퀀스에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 그 잡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핵심적인 그 잡들만 이렇게 제시를 드린 거고 자잘한 잡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도표도 결국에는 2,900인 데디를 미보유 중이기 때문에 이걸 다운로드 받아라. 그렇게 푸시를 하면 미들웨어가 블랍에서 백그라운드로 해당 그 바이너리를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 뒤에는 이제 그 호환 가능한 데디 바이너리를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게 다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표 하나를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말로 설명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도표로 쪼개놨기 때문에 그 문서를 그냥 쭉 훑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디케이트 서버 단독 회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같은 그룹 안에서만 파티, 그러니까 게임 간의 인터랙션이 필요한 기능들은 같은 그룹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단순히 그냥 메시징하고 채팅하는 그런 기능 같은 경우에 그룹과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 안에서는 뭐 파티 리퀘스트를 보낸다고 하면 커뮤니티 서버에서는 다 성공 처리가 되는데 다른 그룹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그룹 1에 있는 클라이언트하고는 연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페일 처리하는 거를 도표로 그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사실 플레이하도록 그냥 쭉 두다가 이제 더 이상은 그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강제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될 때 로그인 서버에 이제 로그인 가능한 리비전 레인지를 셋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해야 이제 로그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로비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그 스팀 클라이언트 기준으로 보면 게임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그 다운로드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 제한을 하면 이제 전체 패시 프로세스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세부 기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안에서 사실은 크리티컬하게 바뀐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획 데이터 정도만 살짝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패킷 스키마 같은 게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바이너리만 교체를 하면 뭐 해당 크래시 나는 현상들이나 이런 게 없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그룹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룹 새로 만들지 않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해당 그룹에 게임 서버 호환 가능한 리비전 레인지를 늘리고요. 늘린 상태로 해당 리비전인 게임 서버를 블랍에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 원클릭으로 하면 그러면 같은 그룹 내에 여러 버전의 그 리비전의 게임 서버가 그렇게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를 배정을 할 때 리비전이 높은 쪽 우선순위로 지금 배정되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그룹 안에 있으면 사실은 나중에 이제 빌드된 그 버전으로 매핑되도록 했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룹을 새로 생성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데디케이트 서버가 지금 계속 크래시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바이너리가. 그러면 데디케이트 서버 바이너리만 블랍에다가 새로 올린 다음에 그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디 일괄 패치하는 그 시퀀스를 타면 모든 미들웨어에 해당 올라간 대디 바이너리들을 다 다운로드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사인되는 데디케이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너리 프로세스로 매핑이 되게 되겠죠. 단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거의 대부분의 무중단 패치를 그 수행하는 그 시나리오는 사실은 클라이언트 게임 서버, 데디케이트 서버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패치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패킷 스트럭처, 패킷 스키마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니면 얘네들끼리 그것 때문에 연동되는 그 패킷들의 책섬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그룹 내에서는 이제 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테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케이스에서는 아예 그룹을 새로 만들어서 매핑시키도록 그렇게 상황별로 저희가 대응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제한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언트랑 게임 서버랑 데디케이트 서버 바이너리만 지금 무중단 무점검 패치에 대상이 되는데, 사실 다른 종류의 서버들도 무점검 패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라이브 서비스 중에는 사실 그런 케이스들은 거의 없었고, 그래도 문제가 좀 심각하다 싶을 때는 사실 순차 패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내리고 새로 올리고 띄운 다음에 다시 올드 버전 내리고 그다음에 새 버전 띄우는, 그냥 기존의 롤링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스코프 밖에 있는 서버들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안은 사실 게임 서버랑 마찬가지로 패치된 버전도 동일 VM에서 그 동시에 돌 수 있도록 보안 가능하도록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보완을 해야 되는 쪽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사실 사람이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그 실수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예를 들면 스키마가 다른데 그냥 그룹 설정을 그 새로 만들지 않고 그냥 같은 그룹에다 매핑을 했다든지 이런 휴먼 에러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블랍에 올리는 단계에서 아예 패킷 책성을 확인을 한 다음에 블랍 업로드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블랍에 올라가 있는 리비전인데 이걸 다시 그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다 디프해가지고 그 수행 못하도록 이렇게 예외 처리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한 2분 남았는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